네, 안녕하십니까. 서균증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이버 사이트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제와 같이 사업주 지원 제도에서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도 설명과 신청 방법에 나누어서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이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되는 첫 번째,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시게 되고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하단에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보시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장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6개월 고용 유지 시에 이제 1차 지원금 지원할 수 있고요. 6개월 이후 7개월 차부터는 매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별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최장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시죠.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일부터 올해 24년 12월 30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25년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앞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시행 지침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우측의 시행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27일 날 공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 하단에 지원 대상 사업주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인데 상시 근로자는 어떤 의미이고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면 장애인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재입사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상단의 상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월 60시간 이상 16일 이상 근무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이 시행 지침을 살펴보시면 좀 더 면밀한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자 중에 2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신청 기간을 유념해서 보시고, 혹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202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출 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 장애인 명부, 그리고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4번, 임금대장, 이체 내역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지 중증인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서,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지원금 내역이 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경증과 중증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사업주 지원 메뉴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납부 안내로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 진단서 등을 필요 서류로 요청할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증 장애인 범위에 대해서 나오죠.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는 장애인 등급으로 따지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기법상 심한 장애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지로 구분하여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존 등급을 활용해 본다면 기존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이 심한 장애이고 4등급부터 6등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 이 중에서 기존 3등급 중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로, 그리고 지체 장애의 경우에는 3급이지만 심한 장애가 아니라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지급 단가를 한번 더 보도록 하시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증, 중증에 따라서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서 1차 지원금, 2차 추가분이 서로 상이합니다. 각각. 그것도 2022년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자와 2023년 이후에 채용된 자가 금액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또 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종전에 보셨듯이 고용노동부의 시행 지침에서는 지원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행 지침에서는 별도로 사용 또 추가적으로 자세히 지원 요건을 사례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던 사업장 또는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과 혹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시행 지침과 노동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시행 지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